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상담 프로그램 정식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정재현 멘토는 오늘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장 크게 좀 들어 올렸다가 장중에 조금 상승폭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또 약보합세로 갔다가 지금 또 강보합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예. 예. 아직까지 뭐 이슈적인 부분들이나 이벤트적인 부분들로 뭐 고보게 된다면 뭐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뭐 시장은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지만 수급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전히 뭐 중소형주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3월 이후에 3월 중순 이후에 외국인 쪽에서의 대량 매수 매수입이 좀 그렇게 크지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보다 보니까 일단은 중소형주 섹터의 흐름들이 좀 좋지 않은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흐름도 삼성전자의 실적 예비치 발표가 좀 있었죠. 예비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뭐 약보합 권역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거래대금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대형주보다는 뭐 중소형주 쪽으로의 매기가 좀 여전히 쏠리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일단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형 섹터들이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업종 대표주들이나 아니면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관심 밖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 섹터들 같은 경우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신에 다른 은행 쪽 섹터나 보험 쪽으로 이렇게 그다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렇다면 여전히 중형주와 소형주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증권업종에 대한 지수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증시에 훈풍이 좀 불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종목에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소형주 강세장이죠. 낙관적 관점이 좀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보면 개별 종목성, 강세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심지궂은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조드렸던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바로, 그래핀, 이제 꿈의 소재라고 불리죠. 이 그래핀 관련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핀 관련주가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좀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상보가 그래핀 관련주인데요. 이 상보가,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좀 가격 제한폭까지, 올려놨고요. 아이컴포넌트라든가, 로엔케이, 요런, 대덕 GD에서도 모두 오늘,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며칠 전에는 이제 철강 업황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철강석에 대한 감산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포스코가 지금 생산 설비 수준을 세계 5위까지 끌어올려놨다. 지금 포스코는 과매도 구간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과는 굉장히 안전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4% 되는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종목군들이 순환매적으로 올라오면서 지수는 버텨주고 있습니다만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지금 좋은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딱 뚜렷하게 나타난 종목군 빼고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좋은 종목군은 다시 올리고 또 조정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올라오는 게 지금 장세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대는 한 이틀 동안 빠지나 싶더니만 오늘 어김없이 또 10%대는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관련주 중에서 STI를 좀 말씀드렸는데 STI가 오늘 또
5% 정도 되는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결과적으로 좋은 종목군은 조정 시 다시 재매수, 그리고 상승 시에서는 분할 매도의 관점을 취해 가신다면 지금 장에서 가장 현명한 매매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너무 빠른 매매보다는요, 심지구든 매매에서 시세가 분출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시세 분출에서 또 분할로 차익을 하고, 또 시장이 조금 소극적인 국면을 보일 때 다시 재매수의 관점을 보이는 이런 식의 매매 전략이 지금 가장 유의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주저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고민거리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화 들어서 바로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나는 정말 주식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십시오. 전화번호 안내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SK 하이닉스 한번 봐주세요. SK 하이닉스야.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얼마에 매수를 하셨습니까? 47,500원에. 예. 70%. 70%? 예. 예. 자, 지금 SK 하이닉스가 왜 빠지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오늘 중국에서 뉴스에 있는 뭐에 대해. 예. 무슨 뉴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예. SK 하이닉스는 이게 대형주들의 어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실적도 좋아요. 그죠? 앞으로 예. 성장성도 기대가 됩니다. 모바일 디램이라든가 DDR4에 대한 성장세 분명히 좋거든요. 그리고 예. 실적도 지금, 실적을 본다면 지금 43,800원의 가격대 참 어이없이 약한 가격대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못 오르고 자꾸 위에서 눌린다. 이것은 뭐냐면 이 대형주의 습성, 특성,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대형주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으로도 배팅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쪽에 배팅을 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두 힘의 균형에서 올라가는 쪽에 배팅하는 쪽과 떨어지는 쪽에 배팅하는 쪽이 이 힘의 균형이 맞으면 이거는 여기서 가격대가 머무는 거고요. 밑에 쪽 올라가는 쪽에 배팅하는 쪽이 힘이 더 강하면 위로 올리는 거고, 떨어지는 쪽에 배팅하는 쪽에 힘이 강하면 떨어뜨린 쪽입니다.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딱 뭐라고 봐야 되느냐 하면 돈이 많은 쪽이 지금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린 쪽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분간 기다리셔야 돼요. 아. 회사가 나빠서 지금 손절할 구간 절대 아니고 업황상 지금 다시 반도체 쪽에 치킨 게임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반도체 쪽의 성장성, 그러니까 지금 사물 인터넷 관련 DDR3에서 DDR4로 바뀌는 과정, 그 다음에 모바일 디램의 성장성, 이거 다 살펴봐도 이 회사가 떨어질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쪽 부분이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 쪽인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근데 왜 SK 하이닉스가 떨어지냐는 얘기죠. 그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중기적으로 들고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좀 너무 단기적인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이 종목은 58,000원까지는 갈 종목이니까 내가 한번 들고 가보겠다. 그래, 너희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결국은 세력 싸움질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은 실적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예, 그 실적적인 측면이 담보된 종목이니까 저는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충분히 중장기적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럼 한 3분기나 4분기까지 가야 됩니까? 연말까지?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가기 전에 이게 사실은 44,000에서 48,000원 사이는 큰 네. 차이는 아니에요. 4,000원 차이인데 이거는 하루에도 들어 올릴 수 있는 폭입니다. 그죠? 예. 네, 하루 만에 들어 올릴 수 있는 폭인데 이건 뭐 연말까지 간다라고 연말까지 가야 48,000원 올라온다는 건 너무 무리 있는 의견이고요. 그 중간에도 48,000원 이상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5만 원을 뚫고 어디까지 가주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앞부분에서 거래량들과 다 비교해 봐도요. 이거는 5만 5천 원, 5만 8천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트리거 현상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들고 가셔야 돼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다음 전화 내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테스요. 테스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7,000원에 20%요. 17,000원에 20%요. 예, 예. 네. 17,000원짜리 때면 조금 되셨네요. 예, 예.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반도체 장비인 줄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개인 근데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종목 테스, 원익 IPS. 그죠? 근데 네. 상 가격까지 좀 올라나. 오늘 좀 움직이는데 네.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 원익 IPS도 4%의 강한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상승하는 부분들이 실적이 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17,000원짜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크게 뭐 걱정할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오늘 거래량도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16,000원 초반 자리대가 어느 정도 좀 저항 자리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에서 뭐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손절해야 되는가 뭐 그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오늘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세요. 제가 원래 부드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많이 부드럽네요. 그럼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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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KC. SKC. 예, 34,800원에 예. 20%입니다. 34,800원에 20%. 예. 어머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거 산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작년에 샀는데요. 예. 사고 계속 내렸어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올랐는데, 예. 언제 팔아야 할지 궁금했어요. 이게 제가 강연에 가면요, 어머니. 예.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 비교해드리면서 늘 이런 얘기를 드려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여성분들은 사놓고 예. 계속, 이게 손절도 안 하시면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자꾸 빠지지, 알습니다.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제대로 올라올 때는 이거를 갖다가 덜렁 빨리, 차익 실현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만큼, 큰 폭의, 어떤 하락을 견디셨는데, 이제 올라오니까 이게 또 하락으로 갈까봐, 하락으로, 그러니까 손실로 전환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의 상황, 그 다음에 SK의 어떤 전반적인, 기업 구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37,500원을 안 깨는 한은 들고 가보셔야 돼요. 네. 네, 더 들고 가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항대가 보이는 곳이 43,000원대입니다. 네. 43,000원대니까 43,000원까지는 일단 들고 가보세요. 네. 예. 그래서, 요거, 익절가를 잡아 드릴 테니까요. 네. 요거 안 깨는 한은, 종가상 요거 안 깨면은 무조건 들고 가시는 거예요. 네. 36,800원입니다. 예. 요거 종가상 36,800원 밑으로 안 내려오면 예. 절대 팔지 마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43,000원 되거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네. 뭐 거의 처음 높게 한국 항공우주를 내가 4만 원에 샀거든요. 4만 원이요. 예. 네, 비중은요? 지금 한 30% 보고 있는데. 30% 갖고 계세요. 30%? 네, 30%. 예.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그래, 지금 더 나는 가지고 있을까? 지금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 딱 갈아치울까? 그대로 가 있으면 희망이 있겠나 싶어서. 한국항공우주가 40% 정도 수익 중이세요. 그죠? 예, 예. 수주를 많이 했어요. 뭐 한 300 계십니다. 네, 수주도 좀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예. 올해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네, 한 40% 가까이 좀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증권사 쪽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 목표가는 뭐 7만원대까지도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이게 상투가 나왔다, 고점에 나왔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예, 예. 일단은 지금 4만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한 40% 정도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조금 더 가지고 가셨다가 예. 앞자리 숫자 바뀔 때 6만원대에 좀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일단 그 자리대에도 전량 다 파는 게 아니라 예. 그 정도가 이제 6만원 정도가 되면 한 50% 정도 수익이시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럼 이제 절반 정도만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 LG 생명과학이요. LG생명과학.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55,500원. 55,000원. 비중은 얼마나 되신대요, 어머니? 이거 한 10% 되는 것 같아요. 10%. 자, 이걸 왜, 이제, 여기,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네네,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어머니, 이게, 뻔히 이래 보면, 이건 굳이 따라 들어갈 자리대가 아니라는 게 보이는데 왜 굳이 따라가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예. 자, 차트에 선을 딱 한번 꺼볼게요. 선을 꺼보면, 여기가 저항대예요. 여기는 맞고 밀릴 수밖에 없는 자리대가 59,000원대인데, 여기 맞고 밀린 거예요. 그죠? 보이세요, 어머니? 네네네, 보고 있습니다. 이래 선 꺼놓고 보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자리대였구나, 나오죠? 그죠? 네. 근데 이걸 왜 따라가셨어요? 이런 건 굳이 따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걸 뚫고 올라갈지, 여기서 맞고 밀릴지는 미지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물음표 구간이에요. 그죠? 물론 LG생명과학이 여러 가지 회사의 성장성적인 측면을 본다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의 상황, 그리고 시장의 어떤 컨디션, 이런 것들이 모두 맞아 떨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밑에 구간에서 자, 이것에 대한 성장성을 얘기를 드리지 다 올라온 구간에서는 얘기를 드리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은 충분히 맞고 밀릴 자리대예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래량도 한번 봐보세요. 이 윗구간에서 거래량들이 맞고 밀려 내려올 때 거래량들이 다 수반돼 가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참다 기다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흔들거리면 이 사람들이 어머니 팔까요? 그냥 들고 갈까요? 당연히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매물 소화대를 거쳐야 되는 구간이다. 명확한 답이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이런 데서 따라가시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요, 어머니 여기 HTS 이런 데서 이렇게 선을 꺼보는 게 돈 더 안 받아요, 어머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라도 한번 꺼보세요. 그러면 이 자리 때는 예병구 멘토가
전에도 여기 이런 데는, 매물 소화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라 하더라. 이러면은 안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리 때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왕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그럼 맞고 네. 밀리더라도 들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LG생명과학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6만원, 7만원대 부근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맞고 밀렸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조정, 그러니까, 즉, 5만원 부근까지의 조정은 한 번은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5만원까지 조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좀 참고 견디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5만 원까지 가면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럼 많이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지금 손절하고 또 5만원대 잡으시겠어요? 그 5만원대까지 안 떨어져 주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게요. 잡아놨더니 영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데서는 잡지 마세요, 굳이. 기다리시면 네. 얼마든지 매수 가격, 좋은 매수 가격 주는데 왜 급하게 따라붙으세요? 그죠? 그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따라붙으니까 지금 여기서 5만원까지 빠지면 아이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이고 힘들다 이러다가 이게 막상 어머니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7만원대까지 가더라도 어머니 7만원까지 못 들고 가요. 왜냐하면 위에서 5만원 부근에서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 매수가 위에서 약간 위에서 흔들흔들거리면요. 아이고 이거 또 빠질까봐 싶어서 얼른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졌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죠? 네. 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다음부터는 절대 그 저항대가 딱 보인다고 생각되면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냥 들고 가야 되겠네요, 그래도. 네, 일단 들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5만 원인데 5만 원 부분까지 조정 준다 할지라도 지금 손절하고 다시 5만 원대 잡을 수 있다. 힘들어요. 무리예요. 그럼 그렇죠, 들고 그렇죠. 가시죠.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여기 참 좋은 방송이에요. 예. 예, 사랑스러운 많으세요. 방송입니다. 예. 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경제TV를 사랑해 주셔서. 예. 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한빛소피스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800원에 15%요. 1,800원에 15%. 네. 단기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단기로 갔는데요. 단기로 네, 1,800원에 네. 언제 사셨나요, 이거? 오늘요. 오늘. 네. 자, 일단 분봉을 좀 볼게요. 네. 오늘 사셨는데 오늘 한 11,500원 언저리까지는 올라갔었네요. 아, 모르겠어요.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요. 아, 단타 치는데 밖에 나갔다가 그러다 쏟아지면요. 그냥 손절.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단기로 좀 보셨어요. 게임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실적이 좋은 애들이 움직이죠. 네. 근데 일단 한빛소프트는 그런 흐름들은 없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아직까지 한빛소프트가 죽었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네. 4월 3일 날 이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게 장대 음봉이 맞았어요. 그죠? 네. 요거는 사실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모양새예요. 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손실권역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네. 저라면 지금 수익 중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냥 저라면 책계보통 나오겠습니다. 아, 팔고요? 네. 아. 일단은 오늘이요? 11,5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내일 일단은 1차적으로 한 11,500원 정도? 네. 그 정도 좀 보시고요. 네. 나머지는 네. 한 11,800원. 뭐 그 정도 오게 되면 11,500원에서 11,800원 정도 되면 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근데 왜 한참 안 보였어요? 네? 왜 한참 안 보였어요? 잠깐 서울경제에서 공개 방송을 좀 해갖고 일주일 동안. 네, 네. 그래서 제가 안 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혼자 성공 투자하세요. 있어서 섭섭하셨던 거예요?
예, 그냥 웃고만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역시 정재훈 멘토님이 여성 시청자분들에게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죠? 흐뭇하시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감 시황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 지수, 예상 체결 지수가요, 약보합 손상으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2045포인트에서 마감이 될 듯 보이는데요. 지금, 이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아직은 불확실성, 즉, 지금, 금통위 금리 발표도 남아있고요. 지금, 그런 불확실성들이 시장의 발목을 좀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그래도, 낙폭을 조금, 또 장중에 좀 낙폭을 좀 키웠었어요. 그러다가 낙폭을 좀, 만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좀 변동성 구간이 있다. 이렇게 좀 참고가 되는 것이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심지구도 매매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변동성 나온다고 볼 때는요. 자, 오늘 그 개인들은 좀 매수세에 가담을 했고요. 개인 외국인들이 매수했는 반면 기관이 나홀로 매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은 역시 조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수수료에 대한 챙기기인가요? 수수료 챙기기인가요? 기관들은 늘 좀 이상한 그러니까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행보가 조금 이상한 그런 장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조금 이 기관들 수급을 따라다닌다고 좋은 매매법은 아니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좀 빠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조금 좀 부진한 반면에 포스코는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통신 관련주 SK텔레콤이 좀 오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여전히 사물 인터넷 관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참 우뚝 보기 좋습니다. 4% 되는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생명과 제일모직 이런 종목군들 상승했는 반면에 금융주는 여전히 지금 좋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섹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드렸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도 여전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완성차 쪽에서의 어떤 안 좋은 얘기들을 좀 계속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는 눈길을 안 돌리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서울경제 TV를 시청하시면서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들도 꼭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인데요. 코스닥은 여전히 강합니다. 660선을 이제는 훌쩍 뛰어나서 67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65선에서 지금 예상 체결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강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낙관적 관점 좀 유지하셔야 된다. 개별 종목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종목군은 진짜 심지부든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좀 또 한번 살펴볼까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개인들이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이 좀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총 상위 종목은 셀트리온 좀 강합니다. 그죠?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강한 상승세의 모습 보이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카카오도요, 오늘 하락적인 측면을 좀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 종목군들 쪽에서는 순환매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급락이 좀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삼성LN에서도 오늘 장중 내내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장 후반에는 상승폭을 다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제유가가 좀 급등이 나오면서요, 정유화학, 조선주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다음에 건설주가 중동발 훈풍에
기대감에 의해서 좀 올라오고 있고, 건설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 때문에 항공주가 좀 강하게 하락을 했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요, 이미 예멘 사태 때 이미 이 국제유가는 어느 정도 조금 상승폭을 이제 하락폭을 좀 멈출 것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 얘기 들으면서 항공주 관련해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자, 일단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오늘 마감은요, 예, 강보합선상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약보합으로 내주지는 하락적으로 내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 시가에 비하면 이제 음봉을 만들어내고 말았는데, 이것은 결국은 변동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정재현 멘토님? 정리하고 자식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적으로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 섹터에 대한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업종 대표주들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섹터가 있는 반면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에 대한 강도가 이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중형주 섹터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전히 지수가 207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지만 일단 추가적인 이 대형 섹터들의 상승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다라는 점. 하지만 증권업종 지수를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보다도 일단 중소형 섹터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아직까지는 이 어떤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중형주 섹터와 소형주 섹터를 여전히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은 순환매적으로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약업종이 강했다가 다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그리고 사물인터넷주들 또 조정이 들어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주와 또다시 지금 오늘 꿈의 소재라고 불렸던 그래핀 소재 관련주들, 그리고 제약업종 중에서 바이오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오늘 또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은 순환매예요. 이 종목 좀 올렸다가 이 업종 중에서 조정이 들어오면 또 다른 쪽에 어떤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근데 그 순환매에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 그러면 내가 그 순환매를 계속 쫓아다닐 수 있느냐를 먼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 쫓아다닐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걸 쫓아다니는 순간 지금은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장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굳이 순환매를 쫓아다닐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명확한 이유가 나온다면 이제는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점해 있고 그 다음에 심지구두 매매를 계속 진행하면 된다는 결론까지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좋은 종목이라면 들고 가면 된다라는 확고부동한 자세를 견지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얘기 좀 강조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종목군이 과연 내가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고 들고 갈 수 있는 종목군인지는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안내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문자 종목 상담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오이즈 게임즈 매수가가요 23,000원이라고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네요. 23,000원의 비중이 20%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이 네오이즈 게임즈하고 네오이즈 인터넷, 제가 전에 한번 종목 상담이 들어왔을 때 NHN 엔터에 대한 종목 상담이 들어왔을 때였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 NHN 엔터를
손절을 하고, 네오이즈 인터넷을 잡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저는 네오이즈 인터넷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모습을 보셔도 네오이즈 인터넷을 보시게 되면, NHN엔터의 지금 차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네오이즈 인터넷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굉장히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진짜 좋은 종목군들은 이 네오이즈 게임즈와 네오이즈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네오이즈 게임즈가 좀 늦게 가는 형국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덜렁 여기서 빠르게, 짧은 매매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네오이즈 게임즈의 어떤 상승세를, 자, 여기까지는, 전고점 영역을 일단 뚫는 데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000원까지 일단은, 어떤 다른 매매 전략 없이 들고 가시는, 홀딩하고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콜마를 매수하셨네요. 51,6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수익이 좀 제법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30% 가까이 수익이 좀 나고 계시는 상황인데, 화장품 관련주가 실적이 좋고 어떤 이 중국에 대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보다도 이제 어디에서 한번 덜어줄까라는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수익이 좀 많이 나고 계시니까 53,800원 자리대입니다. 53,800원이 아니라 63,800원이죠. 63,800원 자리대가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전량 차익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제 7만원대 위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축소를 해 나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7만원 위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축소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내일 만에 소폭 밀려 내려와서 63,800원이 이탈이 된다면 전량 익절을 좀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7만원이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 그 다음 자리대에서는 아마 67,000원 자리대를 익절 가격으로 좀 잡아 놓으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텍팜인데요. 매수가가, 15,100원이네요. 이것도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은 30% 들어가셨다는데, 자, 이 하이텍팜, 저는 글쎄요, 하이텍팜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를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굳이 손실 구간에서는 나오실 필요가 없고요. 15,300원 이상에서는 일단은 저는 팔고 나오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텍팜의 어떤 장기 성장세가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부과가 되면서 늘 모멘텀이 있을 때만 짧게 오르고 바로 뾰족산,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뾰족산을 그리면서 떨어진다는 점. 이런 점들도 어떤 이 동사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굳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종목을, 들고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5,300원 이상에서의,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를 매수하셨네요. 26,5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26,500원 자리대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뭐 여전히 박스권역입니다. 뭐 24,000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상단권역 자리대가 한 28,000원에서 29,000원 정도가 되죠. 당분간 이 박스권역에서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이 거래량 자체적으로 보나 아니면 기술적 흐름들로 보나 일단 매도세가 훨씬 더 매수세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럼 결국엔 박스권역입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박스권 상단 정도인 28,0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역시 문자인데요. 8206님입니다. MPK, 미스터 피자죠. 4,65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자, 어찌됐든 MPK가 중국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문점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MPK가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한번 기록했다가 건전한 조정 그리고 다시 재상승을 이 구간에서 횡보가 좀 나왔고요.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요 선 4,00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손절선 4,000원 선 잡아드릴 테니까요. 4,000원 선에 손절선 4,1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손절선을 꼭 좀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무너지면 다음번에는 겁도 없이 또 무너지게 돼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5,000원대를 찍어준다면 저는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MPK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웬만한 거래량들은 다 이미 수반이 됐고요. 자, 이 거래량이 이만큼 수반되면서 급등락을 반복했다. 이것은 이 밑에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터졌다. 이것은 쌍봉거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체기가 나오거나 쇠퇴기 쪽으로 가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자, 여기 이 구간에서 다시 5,100원 선이 온다면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죠. 4,100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전량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근하제약인데요. 네, 매수가격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6,100원에 네, 비중은요? 10%요. 10%? 100%. 100%? 예. 대박인데요? 좋으시죠? 예? 기분 좋으시죠? 예? 기분 좋지 않으세요? 기분 좋습니다. 네, 계속 여쭤본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지금 현재로 네. 옵보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이 근화제약 같은 경우는요, 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죠?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목표가를 정해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지금 자산 가치보다 일단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이고, 예.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죠? 예. 두 번째는 원래 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꿈을 먹는 섹터이기 때문에 예. 이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손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새로운 신약이라든가 이런 개발이 되게 되면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근화제약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합병을 했죠. 예. 예, 그 부분들로 인해서 뭐 항암 치료제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될 것이고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게 주가가 어느 자리대까지 올라갈지도 사실 저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예. 시장에 대한 흐름들 자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도 섹터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하지만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항미약품 같은 경우도 여전히 밀려 내렸다 다시 움직이고 있죠. 예.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제약 섹터가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다만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고서 대응을 좀 해나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100%시잖아요. 그죠? 예. 네, 100%시면 24,000원 정도예요. 24,000원 정도. 예. 여유 있게 좀 잡아보게 되면 한 23,500원 정도 되겠네요. 23,500원이요. 예. 그 정도가 오게 되면, 만약에 밀려 내려서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절반 정도만 챙겨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혹시 목표가를 생각한 게 있으세요? 예, 저는 예. 음. 한 32,000원, 3만원대
빠져나오고 싶어서요. 만약에 그 자리 때까지 안 가고 빠지기 시작하면요. 빠지기 시작하면 뭐 빠져나와야죠. 그죠? 그럼 일단 어느 정도 100%시기 때문에 저도 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3만 원 넘어갈 수도 있어 보여요. 예. 기술적으로 보면. 예. 근데 그게 100% 맞아 떨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죠? 예. 그죠? 그럼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놓게 되면 좀 더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23,500원짜리대를 깨지 않고 움직이게 되면 좀 더 보셔도 되는데요. 예. 그게 아니고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챙겨 놓으시고 예. 나머지 물량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저는 23,500원 네. 깨지면은 빠져나와야 되겠네요. 절반 정도만 챙겨주세요. 이게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뽑아낼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절반 정도만 챙겨 놓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23,500원이 깨지면. 예. 아시겠죠?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요관이요. 왔니?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3,200원이요. 3,200원. 네. 비중은 얼마나 되신데요? 30%입니다. 자, 이 완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분자재 뭐 그런 쪽 아닙니까? 건자재가 아니고 이제 건축자재, 예. 타일 쪽이죠. 주력 타일 제품 쪽이요. 자체가 타일입니다. 그 우리 화장실에 가보면 벽면에도 그렇고 바닥에도 그렇고 타일이 깔려져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타일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고 중국 회사예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큰 기업체 하나가 디폴트를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또다시 조금 불거질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좀 하락을 했고요. 그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이 완리라든가 그 다음에 웨이포트, 그 다음에 차이나 하오란, 그리고 차이나 그레이트, 그 다음에 CKH 이런 종목군들이 감사법인을 국내 회계법인으로 교체까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해소를 시켜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판단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중국의 부동산 그러니까 중과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라고 불리는 부분들을 많이 감면을 했어요. 그리고 1가구 2주택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많이 감면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죠? 예. 예, 그렇다면 이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 완리라든가 성도 ENG는 좀 중기적으로 볼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들고 와보세요. 지금 차트가 살짝 무너진 것은 맞습니다만 차트로 판단할 종목은 아니에요. 이거는 예전에도 차트로 판단되던 종목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500원 이상은 충분히 올라올 종목입니다. 예, 원래 제가 3,450원인가 그렇게 샀다가 지금 또 그 2,950원에 또 제가 더 보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들고 와보세요. 이미 지금도 좀 더 사면 어떻습니까? 물타기를 하지 말까요? 지금요? 지금 구간대에서 자, 이게 지지대가 명확하거든요. 그럼 지금 구간대 2,650원 부근에서는 더 사셔도 돼요. 아, 됩니까? 예, 2,650원 부근에 오면 더 사시면 됩니다. 예, 중기로 보면은 언제까지 가고 있습니다. 한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지고 가시면 3,500원대는 충분히 다시 회복하기가 보여집니다. 넉넉 잡았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이번 주말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바로
충청도에서 가장 말이 빠른 사나이 김지웅 멘토와 둘이 강연을 하는데요. 4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요, 하나대투증권 공덕지점입니다. 공덕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동방빌딩이 보이는데요. 그쪽에 1층에 오시면 바로 하나대투증권 공덕동 지점이 나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여러분들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들께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쫙 풀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시장, 향후 하반기 시장, 그리고 우리가 그 시장에서 어떠한 매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될지를 한번 딱 마음먹는 계기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조금 더 낙관적 관점 유지해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짧은 단답형 대답이었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